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독해 문제집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샘플로 2권, 2학년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두 개만 준비했습니다. 전체 1권부터 6권까지,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있지 않나요? 용선생 시리즈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만든 독해 문제집입니다. 독해도 잡고 역사도 같이 공부하고,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추론 독해라고 해서 1단계부터 6단계 문제집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역사와 관련된 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용선생 한국사 너무 유명해서 용선생 세계사도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집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의 중요한 점은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문학 독해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약간 편독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독하지 않도록 비문학도 접할 수 있게, 그래서 독해 문제도 풀고 꼼꼼하게 읽는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경 지식이 확장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고 내가 아는 만큼 새로운 지식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쌓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 지식을 직조한다라고 표현해요. 옷감을 짜듯이 시실과 날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시간 들여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경 지식을 쌓다 보면 둥둥 떠다니다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배경 지식을 직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해 문제집이에요. 독해력도 잡고 배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인물로 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세계사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국사도 모르는 사람일 거고 세계사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대 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유럽에서는 아니면 중국에서는 이런 분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쯤 비교해 볼까요? 용선생 한국사를 읽은 학생이라면 알만한 인물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목 보면 용선생 15분 한국사 독해라고 해서 하루에 딱 15분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과 해보니까요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히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물 이야기 음원도 제공해드려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개정판 한국사 필수 어휘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15분 역사 인물 이야기 내용을 읽고 문제도 확인하고, 그래서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2권이어서 신문학, 통일신라부터 시작됩니다. 1권은 그러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무왕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신문학, 그 다음에 원효, 대조용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 그 다음에 처용, 장보고, 경문왕, 견훤, 그래서 후삼국시대까지 이 2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그럼 원의 간섭기까지, 이쪽이 통일신라부터,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죠. 통일신라부터 후삼국 시대, 이쪽은 고려 초부터 원 간섭기까지 고려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기서 1단계, 2단계 의미는 학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순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가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그러니까 2단계는 남북국 시대에서 고려 시대, 그럼 3단계는 조선 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의 크기, 글씨의 간격, 그 다음에 단락의 정도를 보시면 최저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최고 학년은 5학년 정도? 6학년한테는 사실 이 글밥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집에서 훈련시키고 한국사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면 저는 이건 2학년, 3학년, 4학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신문왕, 신비한 피리로 나라를 다스리다. 그래서 신문왕에 대한 글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어려운 어휘에 대한 뜻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문. 그리고 여기 보면 만파식적에서 핵심어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 대한 그림 설명도 간단하게 여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용선생 캐릭터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해를 묻는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중심 내용 이해, 사실적 독해를 했느냐, 그 다음에 내용 이해, 그 다음에 내용 이해, 내용 이해, 내용 이해, 어휘 학습, 그 다음에 어휘 적용. 그래서 뭐 추론적 독해라든지 비판적 독해까지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충분히 아이가 사실적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중심 내용 파악, 내용 이해, 어휘 문제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계사랑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면, 세계사도 이제 이거는 중세편에 해당합니다. 세계사 중세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도도 같이 여기에 딱 실려 있어서 이 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펼쳐졌는지, 현재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그 지역이 어떤 나라인지, 현재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세계사 이거는 여기 보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 유럽, 그래서 유비, 그 다음에 당태종,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무하마드, 여기는 그러면 서아시아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카롤루스 대제, 유럽 쪽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십자군 전쟁, 그리고 징기스칸까지. 자, 징기스칸, 몽골, 아까 고려까지였죠. 그래서 원지배기까지 나왔죠. 세계사에서 여기가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인물과 세계사 인물을 그냥 하나씩 같이 공부하셔도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리적 그 관념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신문왕이 이렇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할 때, 아, 유럽에서는 이러이런 인물들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글밥 한번 보여드리면, 글자의 사이즈,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 2학년 학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어휘 설명도 있고요. 세계사는 어휘 설명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한국사에 비해서 세계사가 좀 더 낯선 지명이나 이름이 많아서 여기도 이렇게 핵심이 되는 그림. 그래서 중국사이기 때문에 또 중국 역사 따로 이렇게 하고요. 유럽은 카롤루스 대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아무래도 세계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갈 수는 없고, 이 지역 얘기, 이 지역 얘기, 이 지역 얘기 나눠서 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실 때는 아까 유비 이야기를 했으면 유비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유럽에 가서 카롤루스를 하고, 챕터 1에 1, 2, 3, 4, 5를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챕터 1에 1, 그 다음 주에는 챕터 2에 1, 그 다음 주에는 챕터 3에 1, 그래서 1번을 같이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한국사와 세계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사고를 넓고 깊고 확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인물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읽고 문제를 풀고 이 지식을 다 갖는다라고 욕심은 안 내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한국사나 세계사나 처음에 접하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 시기에 아,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 넓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아이가 조금씩 체계화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으로 한국사를 읽고 세계사를 읽으면 오른발 왼발이 균형을 맞겠죠. 용선생 책으로 한국사 읽으셔도 좋고요. 세계사도 용선생 세계사 책, 사회평론 책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아이들과 한국사, 세계사를 인물을 중심으로 터치해 볼 수 있는 독해 문제집입니다. 자, 3가지. 역사도 잡고 비문학 독해에도 익숙해지고, 3번째, 스스로 공부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문제집. 사회평론에서 나온 용선생 15분 한국사 독해, 세계사 독해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초등 2학년부터 4학년 아이라면 1부터 6까지 이걸로 한번 한국사와 세계사를 한번 쭉 인물로 통사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특히 겨울방학이 길죠. 12월, 1월, 2월 요 겨울방학 때 1부터 6을 한 번에 쫙 한국사, 세계사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역사의 흐름을 한번 확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할 거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른도 아셔야 되고 아이도 아셔야 되고요. 역사는 세상을 보는 기본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든든하고 높은 발판을 쌓아줄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